빨래판 같은 것을 보형물을 배에 넣는다? 어색하거나 이상한 느낌이 드는 뭐 일부의 사진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수술을 훨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뚱뚱한 분이 이런 몸이 되고 싶다? 수술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안녕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피부과 강승훈 원장입니다. 복근 성형은 사실 궁금한 것도 너무 많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이 수술에 대해 좀 궁금한 점들을 평소에 환자분들이 하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서 제가 오늘은 답을 드리는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근 성형을 하고 나서 어떻게 유지하나요? 이게 혹시 돌아오진 않나요? 다시 살이 찌진 않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체중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몸매는 그대로 갑니다. 뭐 평생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예를 들어 수술을 해서, 이런 몸이 수술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체중이 10kg가 쪄요. 그럼 다시 이렇게 갑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지방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몸이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몸매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서 체중 변화가 엄청 많이 있진 않아요. 대부분 한 2%, 많아봤자 1, 2kg 정도의 체중 변화밖에 없어요. 근데 체지방률에 의한 체형 차이는 꽤 많이 나는 편이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체중을 지금 체중과 비슷하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여자 복근 성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여자분은 남자분들과 달리 이 복직근의 라인에서 가로 라인은 특별히 강조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11자 라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천자 라인, 이렇게 얘기하는 세로 라인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세로 라인을 강조했을 때 몸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이렇게 튼튼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분들과 달리 좀 더 슬렌더하고 이런 좀 세로 라인 위주로 해서 보기가 좀 더 좋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환자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뭐 늘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제일 많은 게 수술 시간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수술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술하는 시간 자체는 대략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전신 마취로 진행을 해요.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이 수술은 굉장히 정밀하고 좀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조금 움직이거나 환자분들의 의식에 신경을 쓰면서 수술을 하면 집중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을 전신 마취를 하고요. 물론 전신 마취를 하기에는 마취과 선생님의 입회하에 여러분들의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 그렇고 저는 수술에 집중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혹시 어떤 흉터가 남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10년 전에 이 복근 성형이 처음 한국에 도입이 됐을 때는 수술을 할 때 이 배 가운데를 저희들이 구멍을 내서 여기에 있는 그 복직근을 만드는 수술의 형태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이제 저도 그 방식을 처음에는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흉터가 되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이 가운데 흉터를 남기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몸의 어떤 부위에도 수술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비저블 수술 라인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표현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수술 흉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술에 있어서 뭐 흉터가 남거나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 이 Q&A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 그거 운동하면 되는데 왜 수술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느냐, 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게으름에
어떤 합리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비유를 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예스폭스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는데 네가 서울대를 못 간 것은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너무 단순하게 확정 짓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아시겠지만 복근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체지방 11에서 12% 이하 좀 더 열심히 했을 때는 7% 정도, 8% 정도에서 복근이 나오는데 체지방을 10% 이하로 내린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도 소위 말하는 그 시즌에만 그 정도의 체지방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분들이 특히 뭐 회사를 다닌다든지 내가 일상생활에서 저녁에 회식을 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일들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체지방을 낮춰서 복근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수술이 복근을 만들어줘서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게 뭐 당신의 그 노력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더 잘하고 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 수술이 좋은 운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조깅을 하고 러닝을 할 때 좋은 신발을 신고 있다면 그 신발이 얼마나 운동할 때 도움이 주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 해도 여러분들이 뛰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다면 그 좋은 운동화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이러한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더 좋게 내가 운동을 하고 더 좋은 몸매를 가기 위해서 수술을 하시지 뭔가 공짜로 얻기 위해서 이런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좋아하지 않거나 운동을 안 하는데 복근만을 만들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설득을 해서 일반적인 지방흡입을 하거나 혹은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근 성형에 대한 좀 왜곡된 시각은 이번 기회에 정말 좀 날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과 이게 일평생 내 몸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정말로 올바르게 수술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꼭 수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복근 성형에 관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Q&A와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피부과 강승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